5개 이상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함부로 못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럼 또 벌금 내죠. 전기차 산업에서 최대 값은 양극재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밸류체인에서 보면 이제 리튬하고 전구체를 하는 애들이 제일 값입니다. 광물이 있어야지 그 광물을 기반으로 해서 양극재를 만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물을 소싱을 받아서 양극재를 만든 회사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배터리 만든 회사. 가장 이제 그 을의 위치에 있는 게 완성차 제조업체들입니다. 최근에 그 일본하고 우리 그 배터리 산업에서 한일 정상회담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소재 쪽은 아직도 일본 기술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분리막이가 그렇고요. 정밀 화학 쪽에서 일본이 되게 좀 강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 화학 쪽도 소재 쪽은 일본이 되게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제품 D램을 만드는 거는 삼성전자가 제일 잘 만들지만,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용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불소라든지 뭐 이런 불상 같은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직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쪽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좀 이제 우리가 주로 배터리 많이 만들고 그 소재 중에서는 양극재가 제일 중요한데 양극재는 이제 한국이 좀 많이 좀 앞서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소재들 아까 말씀드린 분리막이라든지 뭐 음극재라든지 뭐 전해액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본이 조금 우리하고 같이 좀 동업 이렇게 좀 거래를 좀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구체는 어떻습니까? 전구체 부분은 이게 이제 전구체도 사실은 이 양극재에 비해서는 이제 기술 수준이 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제 상당한 이제 기술 축적이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과거의 경우에 이제 우리는 전구체 관련된 이제 부분들은 중국에 100% 의존을 거의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전구체, 그러니까 전구체라는 게 이제 양극재가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인데 대표적으로 뭐 황산 코발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니켈 같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첫 번째는 환경 오염이 많이 좀 발생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허가 나기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제를 하는 과정에 되게 그 전력 소모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석탄 떼 갖고 발전하는 나라라서 전기료가 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전구체 산업을 이제 많이 했었던 거고, 과거에 이제 중국하고 글로벌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이제 서구 사회하고 되게 관계가 좋을 때는 그냥 이제 중국에서 만든 전구체를 갖고 와서 쓰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저렴하고 간편했지만 지금은 이제 IRA나 CRMA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의 광물에서 의존도에서 탈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전구체 부분, 이제 리튬 부분은 한국에서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구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포스코도 올 연말에 광양에서 하나 그렇습니다. 예. 현황 좀 일단 이제 올해 4분기에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그 호주의 그 필바라라는 이제 리튬 광산 업체하고 같이 이제 제휴를 해서 광양에 이제 필바라의 리튬 광석을 사갖고 와서 이제 광양에서 재련해서 수산화 리튬 만드는 이제 그 공장이 올해 4분기부터 이제 가동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움브레 무이르토라는 염호에서 이제 리튬을 거기서 바로 직접 다 생산해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콩고 쪽에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 아마 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대략적인 저희가 숫자가 나올 것 같고 이제 규모가 이제 뭐 이 리튬이 총 뭐 얼마 정도가 이제 생산 가능하고 하는 이제 최종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고 생산은 27년부터 들어갈 것 같고요. 배터리 산업은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못 따라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거의 한 99%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이게 그 선주문 받아서 사실은 움직이는 거여 갖고
향후 한 3년 정도는 이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26년 정도까지는 이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에 누구의 배터리가 쓸지까지가 이제 다 결정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배터리가 사용될지가 다 결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K 배터리가 장악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문제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 따라서 좀 이제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여전히 한국이 좀 우위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마 2030년 정도까지는 뭐 한국이 앞서 나가는 거는 좀 뭐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양극재나 배터리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예. 양극재는 이제 양극재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니켈 90%짜리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 되게 제한적이고, 니켈 90%짜리가 니켈 60%짜리하고 비교해 보면 가격이 30%가 싸고요. 그러면서 이제 30%가 더 가볍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90%짜리, 니켈 90%짜리 양극재를 쓰는 차하고, 전기차하고, 니켈 60%짜리 쓰는 전기차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니켈 90%짜리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 쪽으로 지금 이제 주문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를 못 만드는 양극재 회사들은 서서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망해가고 있는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벨기에 유미코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스미토모 그 금속광산이라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 니켈 90%짜리를 지금 만들지를 못해서 회사가 사세가 기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얘기 다른 거고,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약에 우리가 그 양극재를 중국의 CATL이 주면 걔들이 그거 갖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그만큼 화재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다룰 수 있는 그 기술을 배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민감하고 어려운 물질이에요. 니켈 그 90%짜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력을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90짜리, 니켈 90짜리 이제 배터리를 한국의 업체들이 만들어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줄이 서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배터리를 못 만들어내는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갈수록 시장 파일을 잃게 됩니다.